자, 포스코 DX 46,500원으로 설정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뭐 완전하게 매수로 전환돼 있지는 않으니까 20만 주 매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출렁거려서 46,000원 공방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아주 급격하게 막 위로 쏘아올리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슈 부분은 최근 이슈 부분은 결론적으로 포스코 DX의 경우는 뭐예요? 2차 전지 이슈는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이슈는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 부분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것이 호재냐라고 했을 때 호재는 아니다. 관심 증가의 설정 범위로. 그리고 46,000원까지 내려와 주면 참 좋은데 일단은 46,500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설정 범위의 기준은 쉬운 기준은 아닙니다만 그죠? 지금 뭐 손실본 종목군들을 잘라낸다라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일단은 어찌 됐건 변동성 매매로 접근을 했다라고 친다면 오전장에 지금 10시 전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굉장히 손실이 커요. 수익 일부 내고 위에서 따라붙고 그리고 손실이 굉장히 큰 상태이고 그죠? 그리고 네이버 싹 정리합니다. 네이버 그리고 뭐 현재 기준에서 HP, SP, 주성 엔지니어링, 영풍재지, 현대 엘리베이터까지 동진 세미캠 뭐 압축을 했고 싹 정리를 해서 압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변동성으로 들어갔는데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데 움직여라 하는 거는 주력주에서 충분히 그 흐름을 가져가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한번 월말의 기준도 설정이 돼 있고 하니 전체를 싹 정리를 하겠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질문 주세요. 왜 여기서 정리하나요?부터 해서 가지고 가도 되나요?부터 해서 전부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방안에서 조금 전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정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지간해선 갖고 갑니다. 특히 IT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미 반도체를 국한짓겠습니다. 그리고 주력주 기준에서 거래가 없더라도 가져가는 명확한 명분 있는 종목 기준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도 다 매집도 돼 있고 다 좋은데 일단은 그 다음 순위는 월말까지 해서 주력주에서도 비중 조절을 일부 할 겁니다. 어차피 9월 주력 포트폴리오를 또 채워놔야 되니까 영풍재지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싹 다 밀어버립니다. 지금 이거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46,500원, 700원 편입의 설정 범위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죠. 잡으셔야 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에서 이 설정 범위 잡아내시고 그리고 나머지 오늘 그 거래가 10시의 기준인데 거래가 결국은 다시 멈춰버렸어요. 호텔신라 파라다이스까지 싹 지워버립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들어가자마자 이게 웬 난리니? 라고 했을 때 일단은 포스코 DX 쪽의 수급 범위가 크게 개선돼 있고 그리고 움직임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래 종목 현재가 매도 아래의 종목 현재가 매도 후 포스코 DX 현재가로 이동 전략 이렇게 해서 요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요 부분은 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못 따라 움직이겠다 하신 분들은 꼭 종목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내일부터 또 지금 당장부터 이 종목군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종목이야 없는 종목이야 이렇게 설정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지금 기준의 문자는 현재가로 문자를 발송을 할 테니까 매직 계산기 올려주시고 그리고 요 기준 잘 설정을 잡죠. 오늘 기준에 어찌됐건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이 연동돼 있고 HTS 버전, MTS 버전 싹 다 잡아 드릴 텐데 지금 55분이죠.
요거 딱 자릅니다. 딱 잘라서 13시 기준으로 바꿉니다. 지금 기준에. 13시 기준에 지금 한 종목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10시 거는 잘라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13시 기준에 이제 한 종목도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이 나오느냐를 확인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거래량만 포스코 DX가 거래량만 좀 수반되면 당연히 윗방향의 흐름이 나와주겠죠. 윗방향의 흐름이. 그렇게 해서 윗방향의 흐름이 나와주면 압축하시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버겁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시 거의 기준에 10시 거 한 번 더 보여드려요. 10시 거의 기준에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풍재지의 기준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5만 원까지 보자라고 했는데 개장초 거래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이 또 제한적으로 형성되는 종목인 만큼 일단은 그리고 DX 그다음에 엠텍 그리고 인터내셔널 어차피 인터내셔널 기준에서 2차 전지를 꼭 놓고 보신다면 에코프로 인터내셔널 두 개를 보자고 그랬고 포스코 DX는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럼 포스코 DX를 지금 왜 들어가느냐? 그럼 어제 이제 교육 받으신 분들은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실 거고 또 한 가지는 자체적인 수급 범위의 기준도 놓고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넘길 수 있는 기준이 됐습니다. 오늘은 오버나잇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다. 요 거래 수반되어져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포스코 DX 쪽으로 압축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래대금이 여전히 일단은 1위가 포스코 DX예요. 여기서 고점을 넘기러 가면은 여전히 1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는 데다가 포스코 그룹주 전체가 다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죠. 2차 전지가 다 강하지 않아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한 겁니다. 그죠? 그 기준의 선봉주자의 역할을 포스코 DX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호텔신라 들어가는데 1% 수준에서 수수료까지 뭐 나가면 좀 더 되겠지만은 정리해서 움직일 수 있는 쪽 그리고 포스코 DX가 오히려 밀릴 수도 있지만 이쪽의 움직임의 기준은 자 일단은 나머지 쪽이 거래가 지금 없어요. 압축해서 움직이자 한쪽이 오늘 기준에서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DX도 전부 합쳐고 내일 내가 매매할 자금이 없는데 그러면 마감 때 아쉽지만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 마감 때 정리하시면 돼요. 마감 때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기준 잡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잡고 싶어요. 그럼 개별 기준에 설정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2차 전지를 꼭 사고 싶다 하면은 인터내셔널의 기준을 잡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DX가 45,400원의 고점을 넘겼어요. 응?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6,700원이 9월 26일 날 상한가 찍은 고점이에요. 넘길 수 있어요. 넘길 때에 이제 거래 대금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조 수준의 거래가 터져야 된다는 거죠. 응? 3조. 얼마예요? 3천만 주가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3천만 주? 그럼 그렇게까지 터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차피 우린 피처엠을 볼 건데 요 갭은 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이 둔화된다는 거지 갭이 메꿔져서 하락 반전한다 이러진 않는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갭 교육도 따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였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 어제 이제 교육일 때 그러니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몇 퍼센트? 30에서 50%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에코프로의 뭐 그 엄청난 수익률 대비해서는 제한적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하려면 안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요 교육도 해드릴 겁니다. 에코프로 뭐 이 종목은 괜찮고 저 종목은 안 되고 그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일률적으로 같이 가야 돼. 일률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기준을 딱딱딱 정한다라고 한다면 10배 올라와 있는데 10배 올라올 때 고점을 찍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얘는 그래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뭐 좀 뒤에서 어떻게 좀 뭐 이렇게 했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어찌됐건 정형화된 교육에 정형화된 자료 가지고 설명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일단은 결론적으로 17조까지 올라온 종목이 3조 원의 거래대금, 2조 원이면 죄송합니다. 2조 원의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움직일 수 있겠느냐?
아까 3천만 주라는데 죄송합니다. 2천만 주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2조가 다 안 터져도 돼. 얘만 내외를 둔다는 게 아니라 1조 5천억 정도만 터지더라도 최고의 거래대금 수준을 형성했구나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줄 하나 거놓고 이게 지지가 되니까 갑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면 아니 줄 하나 거놓고 여기서 이게 지지가 됐으니까 올라갑니다. 그게 기준 잡기가 애매해서 그냥 줄 하나 거놓고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줄 하나 거놓고 혹은 이렇게 거놓고 여기가 지지가 돼요. 뭐 소용 잡주도 아니고. 결론은 여기가 지지가 되네 안 되네 뭐 그런 요인을 따지지 말고 펀더멘털적인 요인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거래가 수반될 수 있느냐 요인을 따지고 그 거래가 포스코홀딩스처럼 8조가 터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해보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됐건 뭐 얘는 별도로 설정해 드릴 수 있는 기준이 생기면 만약에 편입 기준 우리가 만약에라도 갖고 간다면 그때 돼서 다시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5MA, 20MA 거래량 얼마 600만 주를 넘길 수 있는 지금 흐름이죠. 600만 주 넘기고 이왕이면 뭐 1000만 주까지 나와주고 그럼 9만 원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어요. 1000만 주까지 나오면 9만 주 돌파 시도 앞에 고점까지 넘길 수 있는 시도. 그때는 거래가 더 실려야 된다 그랬죠. 최소 1조 5천억까지는 실려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1조 정도 실리면 고점 뚫고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신뢰도는 검증 받아야죠. 자,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DX 쪽으로 넘어오는데 DX 쪽의 경우에도 이제 여러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오늘은 왜 들어가니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거래대금이 뭐 1위에요. 어찌됐건 1위에요. 어찌됐건 1위고 어제 야간에 분명히 교육해드리고 설명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거래대금이 앞부분에 형성돼 있던 1조 4,400억을 넘겨야 된다. 2차 전지의 기준이 아니라 자체적인 고점을 넘길 때 그 고점 넘기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돼야 된다. 그 신뢰도가 형성되려면 앞부분의 거래대금을 넘겨줘야 된다. 개장 초부터 거래가 실려 있었고 지금 실려 있고 10시까지 기준에 900만 주가 실려야 얼마? 3천만 주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최소 범위는 2,500만 주를 설정을 잡았어요. 최소 범위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1,000만 주가 넘겨지면 어느 가격이든 참 편안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매수 사인 드리고 압축하자라고 했을 때 실패가 돼도 일단은 종목은 다 압축을 해 나가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0만 주 미만까지로 매도 부분이 좀 내려왔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올 때에 프로그램 쪽의 매도 물량이 확대된 거예요. 1분봉, 뭐 5분봉으로 볼까요? 5분봉 보시면 9시 10분까지의 기준, 그 다음에 9시 20분까지의 기준에서 고점을 형성했죠. 47,500원을. 그럼 9시 10분, 9시 20분까지의 기준은 10만 주 미만의 매도. 뭐 저 정도쯤이야. 뭐 또 1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20분 기준에 얼마까지 나왔나요? 20만 주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뭐 46,000원도 이탈시키고 내려갈 때 수급 논리죠. 단순하게. 20만 주, 28만 주, 28만 주, 또 28만 주가 최고점인가요? 그럼 29만 주도 있네요. 29만 주 이렇게 나오던 물량이 조금 전에 20만 주 미만으로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물량이 축소되고의 흐름이구나. 그렇다면은 기준점 잡고 따라 붙자. 그러면서 46,500원의 매수 그리고 46,000원까지 눌려준다면 오히려 땡큐. 근데 지금 프로그램에서 다시 일부 물량이 나오면서 밀렸어요. 그럼 프로그램만 오늘 의지하고 볼 거냐? 아니요. 이쪽도 같이 보자는 거죠. 이쪽도. 거래대금 1위는 일단 형성이 돼 있는 거고 다른 쪽에서 좀 쫓아올 수 있는 규모는 일단 현재로서는 아니고 프로그램 쪽은 매도가 있는데 개인 선호 창고 키움에서 계속 매도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 미래에셋 쪽도 그렇고 결론은 뭐냐면 기관 쪽에서의 지금 코스콤의 추정치는 매도로 나오잖아요. 코스콤에서 쏴주는 전산의 기준 전산원에 쏴주는 전산원의 기준은
매도로 나오는데 프로그램 쪽이 100만 주 매도인데 지금 누락이 돼 있죠. 외국인 기관 합쳐갖고 100만 주 매도가 있어야 되는데 누락돼 있잖아요. 매수 부분도 80만 주 매수가 있어야 되는데 누락돼 있죠.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이 순매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전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급이 아니다. 그러면 결론은 요 기준에서 수급 범위에 놀리는 순매수 기준에서 이렇게 외국인이 22만 6천 주, 기관이 18,000 주 매도인데 이 부분을 잘 해석해 보세요. 저 부분을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방금 윤정두도 외국인이 22만 8천 주, 6천 주 매도했습니다. 한 명인가요? 아니란 말이지. 그잖아요. 개인 선호 창고도 마찬가지로 뭐 개인 한 명인가? 아니잖아요. 또 키움 쪽에서는 뭐 개인만 매매하나요? 아니죠. 기관도 매매하고 외국인도 매매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개인 선호 창구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40만 주 가까이 매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겠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뭐라 그래요? 동학개미의 승리입니다. 개인이 사서 들어올립니다. 아니 기관 투자자 자금은 개인 돈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 자금도 개인들이 돈을 위탁해서 자금이 나온 거지 기관이 뭐 땅 파서 나와? 물론 이제 보험이나 이런 쪽은 자체 자금이죠. 자체 자금이에요. 개인들이 돈을 넣었다 해도 자체 자금이지만 가장 큰 자금이 누구예요? 투신이잖아.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개인 기준들이 뭐 개인이 사서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자금이 대부분이 다 개인 자금, 위탁 자금이든 뭐든 결론은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주느냐예요. 개인이 떠안더라도 그 부분을 외국 기관들이 위로 쌓아올리면서 개인에게 넘기느냐. 그러니까 뭐 ETF 상품에 돈이 들어와서 편입을 하면서 위로 쌓아올리는 그 흐름에 개인이 따라붙어서 개인이 더 매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누적적으로 매수한 것처럼 보여지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을 다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순매수의 기준에서 지금 박스를 거드렸단 말이에요. 매도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이 매도의 기준이 잘 보시면 이 매도의 기준이 외국인과 기관 합산해서 얼마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전산원에서 6번뿐이 안 써져요. 그 전산원 낱장 파일 한 번만 더 주세요. 전산원에서 몇십 쏴주는지 낱장 파일 있죠.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순매도 말고 매도가 얼마? 100만 주죠. 100만 주인데 누락이 돼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 위주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건 외국인과 기관들 쪽 해가지고 100만 주의 매도가 있어야 되는데 누락돼 있단 말이야. 이것도 엄청난 교육이에요. 이게 사실은. 누락돼 있잖아요. 이거 장 끝날 때 보자고 또. 요게 다 교육 교재가 돼야 돼. 욕심 있는 친구들이면 농담해라. 엄청나게 연구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달려서 대표님 이거 내가 써도 돼요? 나라면 그렇게 할 거야. 단 한 명도 못 봤어. 마케팅하는 것만 배워가지. 그러면 매수는요. 매수는 어찌됐건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얼마가 돼 있어요? 82만 주가 매수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순매수가 일단은 21만 6천 주가 매도인 거고. 근데 매수가 지금 나와 있어요. 누락돼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플러스 4%까지의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은 추정컨대 프로그램 매도 21만 6천 주 이외에 저건 무조건 외국 기관의 매도니까 특히 이제 외국인 위주의 매도예요. 저거는 프로그램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위주의 매도인데 그럼 수급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강세를 띈다라는 거는 프로그램 이외에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 이외에 기관이 매수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 기준에 일단은 키움 개인 선호 창구가 매도 물량이 있는 걸 봐서는 어느 쪽이든 매수를 하고 있는 추이 추세이니 그렇다면 눌려줄 때 여기서 충분하게 걷어가자. 거래는 작지 않다. 출렁출렁 거리면서의 거래가 충분하다. 그러면 일단 현재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 리밸런싱 물량이 들어올 때에 액티브와 패시브가 자금 교환이 있다. 그것을 알고 패시브가 들어오는 걸 알고 액티브 쪽에서 들어와서 자금을 넘긴다. 이런 내용처럼 마찬가지예요.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에
거래소에 이전했을 때 시가총액이 5조가 넘으면 지금 7조잖아요. 7조짜리 종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거래소의 비중, 코스피 200 지수의 비중 이런 부분이 형성될 수 있는 그 부분의 물량을 뭐 미리 선취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옮겨졌을 때 기준에 포스코 DX는 아직 MSCI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응? 대략적으로 4조 5천억 이상 지금의 지수 기준에서는 한 4조 5천억 5조 정도가 돼야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텐데 그 정도 됐을 때 한 1,000억 정도 들어와요. 자금이. 그랬을 텐데 일단은 어찌됐건 포스코 DX가 다음 기준에서 편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MSCI 지수의 편입의 기준은 1년에 4번이란 말이에요. 응? 정규하고 이제 비정규가 있는데 1년에 4번인데 그중에 8월 말이 돼 있으니까 4번이면 3개월에 한 번씩 잡으면 되겠죠. 실질 3개월에 한 번이란 말이에요. 2월, 5월, 8월, 11월. 11월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먼 옛날 훗날이고 기준점 설정이 좀 막연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수급 범위는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나쁘지 않은 수급이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개인 누적 보시면 주봉 기준에 어때요? 2차 전지 기준점으로 놓고 보시면 엄청나게 떠넘겨지고 나서 회수하는 게 아니라 수급 범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들어왔다가 차익 실현 또 일부. 지금도.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거래대금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준은 프로그램 쪽과 개인 선호 창구의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의 등락률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등락률이다. 요 정도는 지금의 창고 동향이나 프로그램 수급 감안했을 땐 요 정도는 뭐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요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이 조금만 더 개선이 되어 준다면 조금 더 공격적인 설정을 잡아갈 수 있겠다라고 기준을 잡는다는 거죠. 조금 더 공격적일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전체의 흐름을 모두 이 문자 하나로 지워버리나 했는데 그게 이제 버거우신 분들은 유지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종목을 갖고 계시는데 왜 안 잘랐어요?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리진 않으니까 뭐 전체 기준의 설정 범위인 거고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 유지하시면서 질문 주시면 돼요. 어차피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렸던 부분이니까. 지금 이제 정중앙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문자 하나로 지금 종목 싹 다 난리라는 얘기인가요? 라고 기준을 주셨는데 지금 보내드린 종목은 주력 이외의 종목의 대부분이 변동성으로 설정을 한 종목이잖아요. 그럼 오늘 지금 이 시간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지금 이 시간 기준에 네이버는 절대 현재 위치에서는 변동이 나올 수 없다. 어제 교육 받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이 시간의 기준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거래가 지금 없잖아요. 거래가 없는 상태. 그래서 만약에 움직임을 가지고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전장에 빠르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오후장 돼서 얘 잘라내고 움직여야지. 그럼 다음 날을 기약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설정을 하겠다. 근데 정중앙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다 자르고 왜 갑자기 문자 한 방에 이걸 다 옮겨야 돼? 나 실망이야. 뭐 이렇게 실망스럽지? 그러면 유지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종목의 전략을 잡아드린다 했으니. 그리고 처음 들어갈 때부터 펀더멘탈적으로 들어가느냐, 업황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변동성 매매로 들어가느냐, 그 부분은 설정을 다 잡아놨었죠. 그 기준점에서 놓고 보는 거고. 그리고 포스코 DX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얘가 오히려 곤두박질 칠 수도 있어요. 밑으로. 그잖아요. 얘가 오늘 오히려 곤두박질 쳐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재편입을 하더라도
지금 매수 전략 밑에 이렇게 쌓여있으면 절대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오늘의 저가 부분 44,400원을 이탈시킨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매매가 돌고 있는 부분은 전거래일 기준에 막판에 다시 끌어올려놨던 부분에 대한 일정 범위의 물량도 뭐 소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또 가급적이면 밑에서 살려는 흐름이 더 크겠죠. 매수하는 쪽도. 뭐 내가 때려치고 올라가고 막 내가 끌고 올라갈 테니까 다 따라오세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여간 첫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이 1위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거래대금이 아니에요. 지금 고점을 못 넘기고 46,000원에서 계속 맴돌다 보니까 거래가 벌써 이미 둔화됐어요. 10시까지 해서 900만 주 최소, 혹은 2,500만 주 기준 잡고 75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750만 주 넘겼는데 900만 주도 안 됐고 1000만 주도 안 됐고 10시 16분인데 거래가 벌써 둔화됐단 말이에요. 분봉으로 보시면 벌써 거래가 없어요. 개장 초에 거래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고점은 넘겼는데 1조 4,400억은 커녕 1조도 안 나와. 1조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 어제 교육을 통해서 배우셨죠? 야, 이건 뭐 1조도 안 나와. 지금 4천억인데 계속 이렇게 맴돌면 결과적으로 마감 때까지 1조가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고점 그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지금 그 파일 크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아예 다 묶어갖고 녹화를 할 텐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문자 하나에 이거 다 정리하나요? 그 질문 잘 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문자를 쐈으니까 뭐 정리하십시오 기준이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내가 아니다 싶으면 멈추셔야죠. 괜히 심리적으로 더 버거우실 수가 있으니까. 내가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하시면 멈춰 계세요. 멈춰 계시고 지금처럼 질문 주시고 요 종목 어떻게 할까요? 문의도 주시고, 너무 많이 미끄러지는데요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기준점에서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고 이게 이렇게 밀리는데 이렇게 대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전략을 또 잡아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잘라내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분봉 기준에서 먼저 보고 그 다음 범위 놓고 보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최저점의 기준을 여기로 잡지 않을 거예요. 여기로 잡지는 않고, 이탈했을 때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뭐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설정한다면, 그리고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요 자락은 좀 뺄 거예요. 오늘 저점은 뭐 거기를 찍고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할지라도 시장 지수는 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 연동돼서 밀리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또 뭐 2차 전지 연동, 또 포스코 그룹주에 연동해가지고 뭐 이 44,400원을 이탈시킨다. 그거는 일단은 무조건 정리할 겁니다. 뭐 압축한 종목이든 뭐 위에서 잡았든 뭐 난 여기서 더 샀어요 했든 44,400원이 이탈되면 정리를 할 거고, 그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니까 지금 진입했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46,500원 요 자락에 이제 그 압축 문자를 내보낸 거고, 그리고 내보낸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문자 내보내면서 46,000원 정도면 딱 좋겠네요 했는데 그 공방이 계속 나오던 자리여서 그래요.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이 완전히 이제 매수로 돌아서 좀 좋은데 아직까지는 22만 주 매도입니다. 그리고 거래 부분은 지금 충분치가 않아요.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5분봉 기준에서 거래가 150만 주씩 터져야 돼요. 돌릴 때 기준에. 그리고 최소 범위는 100만 주의 거래가 실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게 실려주고 움직임이 나와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 나와요. 무조건적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전제 조건이 좀 형성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거래가 실리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뭐 꾸준히 봐야죠. 보시고 저도 보고 저점 부분에 대한 손절 범위, 마지노선 손절 범위를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당길까요? 여기서부터 당겨서 오늘 저점을 파란 색깔로 이렇게 설정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44,400
400원이에요. 여기 이제 500원 돼 있고 여기에 이탈되면 손절. 여기 이탈되면 안 된다라고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공포감을 가지실 이유나 필요는 없어요. 충분하게 전거래일에 막판에 이제 들어올려놓은 폭 그 부분 거래량 150만 주 100만 주 최소 터져야만 된다. 그게 안 되면 불편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간 단위의 거래도 놓고 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꼬리 부분 감싸는 흐름도 볼 거고 2차 전지는 지금 다 뭐 반짝하고 또 말았죠. 저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의구심이 계속 생기는 거고 의구심이 계속 생긴다는 거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윤정도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 배터리 이거 정신 나간 애한테 내가 속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적은 물량으로도 툭툭툭 밀릴 수가 있어요. 예, 정중앙 선생님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뭐 무리수를 막 가져가서 대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잖아요. 막상 기분 좋게 막 들여다보다가도 46,000원이 휘청하면은 또 심리적으로 이거 뭐지라고 굉장히 불편해지고 심리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정중앙 선생님께서 이제 46,400원에 차익 실현하시고 46,000원에 재편입하셨다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래 윗방향에서의 그 흐름 기준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포스코 DX의 일봉의 기준에서 이제 차트를 좀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 일본 기준에서도 이제 그 슬슬 기준 좀 잡아야 될 게 잘 보세요. 캔들 교육도 이제 하나씩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요때 거래가 수반돼야 된다. 응? 그나마 꼬리가 달려있는 부분까지 또 꼬리를 감싸는 부분까지는 1조 4,400억까지는 안 터져도 된다. 1조 수준만 터져도 된다. 또 그 미만 1,500만 주 그래서 한 5천억 수준만 터져도 거래대금 최상이다. 그렇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응? 검색기에 신호가 나오고 O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있다. 그럼 검색기엔 분명히 그게 들어가 있겠죠. OMA, 20MA 거래가 넘겨질 때에 잡아줘 뭐 이런 기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정 범위를 조금 더 놓고 볼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러는 사이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사이에 뭐 어차피 우리가 STX 들어갈 건 아니지만은 STX가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올렸죠. 근데 그 10시쯤에 아마 매수 신호가 나왔을 텐데 저쪽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박영근 대표님 쪽에 STX 그 종목 검색기에 캡처한 거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그거 같이 활용하세요. 네? STX 우리 쪽에선 제가 캡처를 못 떴으니까 박영근 대표 쪽 혹은 뭐 이영철 전문가님 쪽에서 캡처한 게 있으면 달라고 그러셔서 활용을 하십시오. 지금 LNF 그리고 LNF가 금요일도 떴었죠.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STX 뭐 이렇게 해서 V1000에 떠 있습니다. V1300은 지금 V1300에는 오히려 포스코 엠텍이 떠 있네요. V1300에 포스코 엠텍이 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STX가 어찌됐건 10시 기준에서는 좀 많이 뜨는데 13시 거에는 하나 떠요. 그리고 포스코 DX 쪽이 1시 쪽에 좀 넘어와 주기를 저는 13시 걸로 바꿔놓겠습니다. 13시 걸로 하여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꿔놓고 이렇게 보시면 13시 M택이 하나 떠 있어요. 13시 걸로 바꿔놓고 플레이 눌러놓을게요. 그리고 하여간에 그 VIP 방에 계신 분께서는 가급적이면 옮겨 오세요. 그래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됐든 또 우리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정중앙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한미반도체 일단 빨간불로 일단 돌렸어. 돌린 것만 해도 어디야
주력주 쪽은 일단은 거래가 좀 제한 쪽이더라도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잡아놓고 가는 거고 나머지 쪽 부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포스코 DX의 일봉 차트의 기준에 장악형이 떠 있을 때 요게 5MA, 20MA 뿐이 안 돼요, 사실은. 거래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5MA, 20MA가 뜨고 나서의 장악형이라서 저런 기준을 장악형이 떴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저거 좀 이따 차트에서 깔끔하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락이 저 자락이에요. 장악형이 떴을 때 25일에 기준이에요. 우리가 24일날 전량책 실현했어요. 음봉 떨어져서. 전량책 실현했는데 25일날 따라붙은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전거래일 시초가. 거기를 넘겼단 말이죠. 거래를 수반하면서, 거래를 터뜨리면서. 그게 장악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꼬맹이들 맨날 얘기한 것처럼 꼬맹이들 영망치형을 망치라고 한국경제TV 재작년 1등을 한 우리 가문숙 씨가 캔들도 모르면서 방송 나오고 유료 활동 한다라는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직원들도 아는 내용인데 시험 문제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걸 몰라서 그럼 일반 회원분들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뭐 김준영이 그 친구도 작년에 매출 1위를 하고 올해도 뭐 매출 순위 3위 안에 들어올 거예요. 활동은 많이 안 하는데. 검색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전문가 지금 듣고 있지? 검색기에 대해서 김준영이 거 대표가 뽑아서 올려 놔드리면은 본인이 그걸 보고 공부를 하고 보고서 내용을 갖고 오고 저도 이렇게 한번 방송하고 싶습니다. 방송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방송 보고 유튜브에서 가문숙 씨든 그 박한샘이든 김준영이든 이 친구들 거 좀 보셨으면 난 참 좋겠어. 비교가 되니까. 뭐 비교 대상 동네 창피해서 얘기하기도 싫은데 어제 우리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 받으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라고 안 쓰고 거래량이라고 쓰죠. 전일 대비해서의 당일 몇 퍼센트, 이것도 퍼센테이지도 결국은 써놓질 못하더라고. 그냥 검색기 보여주면서 전일 대비 거래량 많이 터진 거 한 50% 많이 터진 거 볼까요? 그러면 대부분 다 어떻게 돼 있어? 다 폭등돼 있겠지. 폭등. 자, 폭등이죠. 다. 어쩌라고 그 전에 잡아줬어야지. 전일 대비 300% 터지면 된다? 이데일리에 또 이상한 양반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한번 봤는데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터지는 거래. 야, 난 미쳐버리는 것 같아. 진짜 그런 거 보면. 그래 결과적으로 9시부터 9시 10분까지 10% 이상. 이거는 이제 윤정두 건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리고 10분 만에 10%씩 터지면 어쩌라는 거야. 10분 만에 거래량 10%씩 터지면 9시 10분이면 모를까 그 이후에는. 그리고 동시호가에 10%가 터지면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지. 생각나는 대로 이거를 타이핑을 쳐서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되겠냐고. 응? 남의 거 보여줘서 뭐 좋은 것도 없지만 캔들 교육 때문에 그래요. 기초교육 해드릴 테니까 영망청, 이게 영망청이냐고. 설명 자체가 망치형이거든요. 설명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기준에서는, 우리의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간 윤정도의 기준에서는 이 사람 증권사에서 부르겠어? 매출 1위더라도 부르지. 소양 교육하려고. 어떻게 하면은 매출 잘 나와요? 이렇게. 샤프스타 이런 애들처럼. 2배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절반의 기준이에요. 절반의 기준. 캔들에 있어서 삿바형, 양봉이라고 표현하는 삿바형과 망치형이라고 표현하는 망치형과 그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나눌 수 있습니까? 그거 명확히 해야죠. 망치형 설명해 놓고 영망치형이라고 써놓으면 어떻게 해? 그게 잠깐 실수할 수는 있어. 피곤해서. 에이 근데 그건 아니지. 우리 박한샘 씨. 이게 뭐야 이게. 거래가 없으면, 거래가 없어야 주가가 폭등한다라는 그런 정신나간 이런 내용들 어제 7시간 교육 들으시면서 다 야, 이 나쁜 놈들이라는 생각 들었을 거예요. 요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요거 실명 거론하고 그러면은 시비 걸릴 수 있다고. 시비 걸으라 그러세요. 퇴출시켜버리게. 나쁜 친구들이지. 공중파 기자분들 모셔다 놓고 아주 인터뷰해버릴까 보다. 공중파 기자분들 그 친분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그 일봉 차트에서 가장 중요시 놓고 일봉에서 해드린 부분은 갭에 대한 설정 범위와 함께 캔들에 대한 부분인데, 캔들 부분 잘라놓고 그 다음에 갭에 대한 부분도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저런 정신 나간 친구들의, 예? 저 준영이도 저 친구도 야, 막 이런 거 아무거나 대놓고 이거 이 영망청이 이런 이 영망청이라는 거야. 아우 나 또 교육 욕구가 확 튀어나오는데, 이런 건 막 영망청이라니 아무데나 대놓고 야 이것도 영망청이고, 이 영망청 떴죠? 대박 났죠? 와 미쳐버리겠더라고. 자 영망청 떴죠? 대박 났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영망청 떴죠? 대박 났죠? 참. 이게 영망청이야? 이게 영망청이고? 아이고. 자 봅니다. 7월 거부터 잘라서 이제 일별 기준의 최고점에서 잘랐구나. 우리가 최고점에서 자른 것부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정을 해드렸어요. 하나는 수나 모멘텀 차트로 설정해드린 게 있고, 이제는 뭐 가파르게 올라와 있어서 그 전에 요 정도만 돼도 자 이제 스타트입니다 해드렸는데, 이제 뭐 다 올라와 있어서 뭐 이 부분 그래 자를까요? 여러분들께 처음 보여드릴 때가 소나 모멘텀 차트인데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평선의 기울기에 대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평선에 대한 기울기의 기준에서도 5MA, 20MA의 거래를 넘기고 움직임이 나와야 신뢰도가 높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첫 번째 기준의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에서도 이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크로스부터 해서 꺾임 크로스 그리고 영선 돌파의 기준인데, 요 기준에 여기는 초록색이 됩니다. 꺾임. 소나 신호가 꺾입니다. 우상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가 나오고, 근데 거래가 없죠. 그럼 신뢰도가 없다는 거예요. 영선이 돌파되는 저 시점에 드디어 거래가 수반되는구나. 여기서부터 신뢰도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하나를 잘라드리고, 요게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잘라드리고, 두 번째 기준은 그렇죠. 멘탈이 꽉 잡혀 있으셔야 되죠. 28일 기준에 10시 33분 일봉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이동평균선인데, 우리는 차트에 이동평균선 단 한 줄도 안 넣어놓죠. 우리는 차트를 방송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막 어마어마하게 넣어놓죠. 막 그물망도 넣어놓고 볼린저도 넣어놓고 일목균형 가장 휘황찬란해 보이고 밑에 막 보조지표 때려놓고,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들도 몰라. 그 원리도 모르고 그거 갖다 놓고 현혹시키는 건데, 그 속지 마시고. 두 번째 기준은 캔들의 기준을 설정해 드릴까요? 캔들? 캔들? 세 번째 기준은 갭에 대한 기준. 그렇게 해서 또 거래대금까지도 이제 놓고 봐야 되겠죠.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이었느냐라는 기준인데, 그 거래대금 부분 이렇게. 자, 첫 번째 기준은 1조, 여기는 1조 4천억은 그 앞전에 터진 거래대금이 사실은, 여기가 이제 1조 뭐 2,700억 뭐 이렇게 되는 거래대금이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은 꼬리들 몸통의 기준이죠. 몸통의 기준. 시초가, 요 몸통의 시초가 부분을 넘길 때 이제 거래가 수반됐느냐. 그죠? 그래서 이 몸통의 기준의 거래가 5MA, 20MA의 거래를 넘겼다. 그래서 앞부분에 사상 최대치 고점, 그 앞에 이제 1조 4천억이 있긴 합니다만, 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형성한 요 거래, 이건 중립으로 따질게요. 왜냐면 저기서 그 꼬리가 확 달리고 내려오면서 전체 2차 전지 전체가 그랬는데, 꼬리가 확 달리고 내려오면서 앞부분에 1조 4,400억의 거래대금은 못 넘긴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꼬리가 있던 부분에 차익 실현되는 게 맞고,
저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몸통을 넘기는 기준의 거래가 수반됐느냐의 기준인데 거래 실렸죠. 몸통을 넘기는 기준에서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통을 넘기는 기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몸통을 넘길 때 거래가 수반돼 있었다. 빨간색. 요 초록 음봉 떨어졌는데 여기선 차익 실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템포 더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차익 실현한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차익 실현 안 하면 언제 할 거니? 라고. 근데 뻥쟁이들은요. 눌림목이 저걸 왜 파냐고. 아니 고점 대비 쭉쭉쭉 밀리는데 왜 3% 5% 이상 밀리는데 안 팔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거래가 수반될 때 편입설정. 거래량에 대한 거래 대금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거래 대금에 대한. 그래서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앞전 고점을 넘겨줘야 된다. 그리고 운봉 떨어지고 거래가 제한적일 때는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36,600원을 넘길 때 거래가 수반되어 줬다. 그 거래 수반은 OMA 20MA를 넘겼다는 기준이에요. 1억 1조 2,700억은요. 그거는 이제 최고점을 넘길 때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는 설정 범위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요 기준에. 설정 범위는. 요 설정 범위는 금요일 날 거래 터져줬잖아요. 그래서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잘라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캔들 보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잡습니다. 이건 거래 대금. 그렇게 해서 거래 대금 부분도 잘라서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지금 치아가 많이 썩었나? 치아가 며칠 전부터 많이 썩은 건지, 막 이 치통 초기 신호가 막 와요. 이렇게 되면 두통까지 오는데 큰일 났네. 자, 그 다음 범위는 캔들로 설정을 잡아서 기준을 잡습니다. 캔들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사실은 배우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캔들이에요. 이거 장학형입니까? 그러니까 캔들 배울 때 캔들만 이제 원래는 배운단 말이에요. 자, 장학형이 떴습니다. 이렇게 배워요. 장학형이 떴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걸 장학형으로 인정해? 절대 안 합니다. 왜? 거래가 실리지 않은 캔들의 패턴은 의미가 없어요. 거래가 실린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정형화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구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캔들 교육 자료 있죠? 남들 막 욕하고 있는 그것도 수시로 뿌려드리세요. 응? 캔들 인터넷 신문사에 뭐 간단하게 올린 그 캔들하고 함께 캔들 제가 지금 한번 올려드리는데 자주 뿌려드리세요. 자주. 남 욕한 거 그냥 아주 그냥 윤정도 인성이 안 됐다 욕 먹을 정도로 자주 뿌리세요. 그런 애들은 퇴출돼야 돼. 농담이 아니라. 지들도 모르는 걸 거짓말해서 팔아먹으면 되겠어요. 아주 쓰레기들이지. 아유, 기본도 안 된 것들 아주. 요 상승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요 기준은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인정을 합니다. OMA 20MA 거래라도 실어주고, 거래대금을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라도 OMA 20MA 거래량을 실어주고 저 패턴이 나오면 캔들의 완성본을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립니다. 얘도 중립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다의 개념이 아니라 중립이다. 아니 캔들이 떴는데 거래 대금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 애들이 망청이라고 표현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망치야 이게? 그냥 이렇게만 생기면 다 망친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저조차도 모르니까 저거를 이게 영망치형인데 이게 바닥에서 뜨면 영망치형입니다. 그럼 이게 바닥이냐라는 논리에 윤종처럼 막말로 말빨이 있어서 우기든가. 이 바닥은 아니더라도 이 고점 대비 여전히 바닥이지 않습니까? 영망청 떴습니다. 가격 반발력의 힘이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다시 매물을 맞았습니다. 매물은 맞았지만 첫 번째
가격 반발력의 힘이 굉장히 세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 2개짜리의 캔들로 기준을 잡는 겁니다. 얘는 별 3개짜리로 잡습니다. 음봉으로 이렇게 밀린 거를 그냥 그대로 세게 들어 올리고 종가가 꼬리를 달고 위쪽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얘네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신 나간 아까 그 친구들은 뭐라 그러는 거야? 여기다 대놓고 여기다 대놓고 망청이 떴대. 영망청이 떴대. 근데 가문숙 씨는 이걸 가지고 영망치라고 하고 앉아있고, 이게 망치지 영망치야? 이걸 영망치라고 하고 앉아있고, 김준영이는 조금 설명을 좀 하나보다 했더니 갑자기 아무거나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영망치 떴죠 뭐 이따구로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이게 영망치예요? 그러더니 이걸 또 샛별이래. 그러니까 캔들계는 기본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샛별형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객관적인 정형화 된 거예요. 오히려 그냥 샛별이라고 안 하고 이거 자 우리끼리는 이거 우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할 말이 없지. 나는 그렇게 명칭을 새로 붙이겠다는데.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명칭을 본인도 모르면서 이거 샛별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한번 해보니까 작가도 몰라, PD도 몰라, 유튜브에서 접속 인원도 몰라. 야 이거 뻥쳐도 되는구나. 내가 몰라도 내가 거짓말해도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돈만 내고 망하든 흥하든 뭐 나는 상관없네. 이런 쓰레기들 그냥 막 그냥 진짜.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을 이제 다 지워버리게 됐는데 다시 그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요 시초가가 43,300원인가요? 시초가가 43,350원이죠. 요 자락을 넘기는 시점이 매수의 구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캔들의 패턴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 기준. 그냥 아무렇게나 뭐 편입합니다. 편입의 기준이 이게 아니야. 아무 데서나. 야, 뭐 장학형 떴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난 깜짝 놀랐다니까. 장학형을 두고 이걸 갖다가 갑자기 이게 영망치래. 그 꼬맹이가. 막 차트 돌리면서 자, 여기도 영망치가 떴어요. 여기도 영망치가 떴어요. 아무 데나 막.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있는 거지. 아는 사람이 있겠어 듣고 정신 나가는 애 그러고 나가지. 저 장학형의 기준에서도 우리의 기준은 정확하게 설정을 잡아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송에서도 10년 이상을 계속 이렇게 설정을 해서 잡아드린 거란 말이에요. 10년 이상을. 어떻게? 자, 기준이 설정돼야 됩니다. 거래일수로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그리고 변동성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변동성의 기준이 설정돼 있어야만 된다. 포트폴리오 영상 안 올려준 걸 지금 얘기해? 못쟁이들이네 아주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에휴 참. 그래도 지금이라도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나마도 조금 근타 바뀌셨네. 오케이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거래량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 뭐 지금 제가 지금 바로 못 찾겠네요. 어찌됐건 변동성의 기준도 다 설정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게 장학형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설정이 돼야 되는지, 어디서 매수가 돼야 되는지 그 기준까지. 요거는 시중 자료예요. 요거는 금융투자협회 자료예요. 금융투자협회 자료가 아니라 혼마 문해이사가 만들어 놓은 자료고 스티븐 니신 전세적으로 뿌린 자료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윤정두가 명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놓은 거고, 요 부분도 일부 있는데 일부 있어요.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뭐 혹은 뭐 얼마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 근데 요거를 현실적으로 맞춰놓은 게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요거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변동성 부분이나 편입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정형화해 놓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이조차의 이름도 모르고 샛별형이 뭔지 이게 도지인지 뭔지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여러분들은 유료 회원님들은 자료 다 달라고 그러세요. 자료 다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캔들 강의만 몇 강의 있어요? 정형화 해놓은 거 작년 거 캔들 삼성 전환도까지 응용 자료까지 해서 10강입니다. 10시간이 있어요.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은
그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가문숙 씨나 김준영이나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유료하는 거 그거 듣지도 마시고 오히려 무료 유튜브 뒤지면은 무료가 더 깔끔하게 나온 자료들도 있어요. 당연히 윤정두 거하고는 비교는 안 되지. 윤정두 거의 기준에서는 10시간을 정형화해서 뭐 그건 유료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잘 뒤지시면 무료로도 들으실 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감 때까지는 아무리 거래가 안 실리더라도 1,500만 주 이상 뭐 OMA, 20MA 다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장악형의 기준까지 빨간색으로 설정을 합니다. 거래가 수반되고 캔들의 변동폭이 비이성적인 크기가 아닌 정상적인 크기에서의 이런 흐름이라면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는 요 자락이고 꺾일 때 훼손되는 부분은 요 몸통의 절반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근데 이 절반의 기준도 우리는 너무 멀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꼬리 부분을 설정을 잡죠. 근데 저 꼬리 부분 정도 수준은 우리가 감싸 안고 들어갔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의 기준에서도 사실상은 절반의 기준을 캔들의 기준에 훼손 범위로 잡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나는 매매가 원활하면 위에서 잡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요 기준까지 열어놓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10%대의 변동성도 크다.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게 너무 크다. 결론적으로 꼬리에서 대처하겠다. 오늘의 기준은 저점을 이탈하면 대처하겠다. 왜? 캔들로 보지 않고 캔들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뭘로? 저점이 전일 종가 보합이기 때문에 갭을 메꾸는 시점을 일단은 어찌됐건 이탈 범위로 설정을 한다. 지금은요 47,000원인데 한번 다시 봅시다. 수급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이거 멈춰 있는 거 같잖아요. 옆에 다 틀어놓고 있어. 안 보겠어 윤정두가? 이거 설명하는 게 중요해. 여러분들 수익이 중요해. 수익이 중요하지.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 우리나라 라이브 방송 윤정두만큼 길게 하는 사람 없어요. 한 명 정도 있을라나? 농담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보통 아침 개장 초에 30분 마감 때 한 30분 그리고는 안 해요. 왜? 말만 하면 거짓말이니까 그 뽀록 나거든. 그럼 회원이 이탈될 거 아니에요. 다 모르시는 분들만 있나? 그래 이탈된단 말이야. 그리고 아는 것도 없고 말을 못해. 했다가는 다 뽀록 나는데 어떻게 말을 할 거야 지들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 DX의 캔들까지 설정을 잡은 거고 다시 이제 거래대금 놓고 보면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수적으로 잡을 때는 요 갭 있죠. 요 갭만큼 벌어져 있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이게 1차 목표주가 2차 목표주가는요. 요 명목 가격 2차 목표주가 뭘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쉽게 가면 돼. 가격도 아주 뭐 타이트하게 뭐 이렇게 잡을 필요도 없어. 그냥 요 갭에 윤정두가 정형화해서 해놓은 거지. 이게 뭐 아니 무슨 어디 뭐 자격증 시험에 이게 나오나? 없어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어떻게 설정을 해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이거 400원이거든요. 갭이. 여기는 400원으로 그냥 해놓을까요? 그다음에 여기는 300 얼마예요? 종가가 500원? 그럼 얘도 400원으로 잡고. 그러면 37,400원 400원 할까요? 응? 500원 500원 할까 그냥 명목 가격으로? 오케이. 아주 철저하게 할까? 그래요. 철저하게 해요.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 그 포스코 DX의 잠깐만 이게 왜 4월 7일께 나오지? 23년 8월 25일 오케이.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8월 28일 포스코 DX 28일 갭에 대한 목표주가 급증갭의 목표주가 급증갭 일본 급증갭 1차 목표주가 그리고 2차 목표주가 그렇게 해서 1차 목표주가의 기준은 상단이 어떻게 돼요? 상단이 이 44,400원이 됩니다. 명확히 가자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하단 가격 기준이 37,500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4,400원 마이너스. 이 정형화한 부분도 윤정두가 정형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 임직원 교육을 왜 부르겠어요? 윤정두가 정형화한 거니까. 6,900원인가요, 그러면? 6,900원? 이게 1차 목표 주가를 아주 짧게 잡는 기준에서 설정 범위입니다. 6,900원을 44,400원에 플러스 해준다는 거죠. 윤정두가 수십 년을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해서 기준을 내가 설정할 수 있겠더라. 모든 기술적 분석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결과론적인 내용의 부분이 많이 설정이 되는데 51,300원 이렇게 내가 기준점 잡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거죠. 목표 주가든 모든 것을 기준점 잡기 위해서. 두 번째 기준은 상단이 44,400원의 기준에 26,000 정확하게 보자고 했으니 26,000 뭐 요 기준 그러면 얼마? 시가가 28,350원 26,500원은 어디야? 요 가격? 아이, 저 가격까지 볼까? 저 가격까지? 저 가격까지 안 봐도 되겠다. 그죠? 굉장히 높으니까. 그러면 28,500원, 400원으로 잡을게요. 28,350원이니까 400원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얼마야? 16,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44,400원 곱하기 16,000원. 이렇게 했더니 윤정두는 기준이 잡히더라. 그러면 요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로그 차트를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로그 차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아이고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64,000원이 목표예요. 와 대박이죠. 그리고 1차 목표는 51,300원이에요. 와 대박이죠. 그렇게 해서 요걸 빼주면 요게 16,000원이 되더라의 기준인데 얼마? 28,400원을 빼주면 이렇게 해서 1차, 2차 목표 주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윤정두는 여태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갭의 그 흐름이 강력하게 나오게 되면 갭에 대한 흐름이 강력하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주봉으로도 이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게 금융투자협회의 교육 자료예요. 그리고 이게 윤정두가 설정해 놓은 돌파결과 급진갭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금융투자협회 교육 자료를 보시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급진갭이 발생될 때에는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훔쳐다가 윤정두도 뭐 정리해 놓은 내용에는 그대로 갖다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나라 어떤 도서에도 그럼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답변이 없어요. 목표치 어떻게 설정하나요? 답변이 없다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현대인프라코 거래는 제한적이지만 5MA, 20MA 거래를 넘기고 흘러갑니다. 주력주의 기준이니까 문자 사인 하나 내보낼게요. 늦었다? 아니. 신규 가입자 없어. 그리고 신규 가입자 있어도 뭐 지금 저 헐값에 편입하는 거지. 헐값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 텐데 저 헐값 아니냐고.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로 들어간 것과 업황이 개선돼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25% 5천만 주식 들어온 종목하고는 또 틀리다는 거죠. 그잖아요. 지금 뭐 방 안에서 예쁜 압박님께서 이제 정중앙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시고 좀 멘탈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도 올려드렸고 그 기준에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의 기준을 우리가 이제 또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HD 현대 인프라코의 기준에서 현재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 충분히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기준에. 그렇게 해서 잠시만요. 현대 인프라 지금 매수 사인을 좀 복사를 해서 제가 좀 넣으려고 하는데 한동안 뭐 거래가 너무 없어서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리지도 못하고 했습니다만 뭐 이전 부분이 없나? 여기 있다. 발송을 할게요.
하고 나머지 부분 보겠습니다. 47,050원이에요. 어? 윤정두가 종목을 압축하는 게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압축하고 그러지 않아요. 농담이 아니라 겪어보셨잖아요. 뭐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압축합니까 윤정두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해서 과도한 그 매도 권역에서 흐름이니까 좀 일찍 잡아주지 지금 잡아도 충분하다는 얘기. 그리고 요것도 요 차트 자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차트 자르고 나서 설명 드릴 거니까 차분히 보시면서 기준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HD 현대인프라코어 편입 설정에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포스코 DX 47,100원 아싸 가오리 얘도 문자 쏴야지. 빨리빨리 쏴야지. 쏴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이 좀 행복하셔야 됩니다. 압축할 때 압축 좀 하시고 우리도 그 거래가 안 실리고 움직이는 거는 제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이제 갭에 대한 부분 얘도 잘라야 되니까 얘 자르고 현대인프라콜의 설정 범위 기준을 또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런 부분도 참 또 미팅 언제 하나 또 방송 갔다 오고 뭐 당연히 가셔야 될 일정이지만 그러니까 가는 건 좋은데 업무도 뭐 잘 하시는데 미팅 내용 피치님 마저 다 해놓으세요. 방금 내가 미팅할 내용을 고민하다가 까먹어 버렸어 방금. 뭐였지?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저기 뭐야 저쪽 다우 쪽인가요? 다우 기술인가요? 어디서 연락 온 거였죠? 주말에 얘기했었던 거 문자 관련된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마무리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고서가 올라왔든지 보고서 내용이 출력돼서 있든지 그 기준이 잡혀야 되는 거고 피치 시장님이 그 퇴근 이후에 내용들을 싹 정리해서 올려주셨는데 그거를 일일이 한 명이 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봐야 되는 게 옳죠 사실은. 하여간에 자 쭉쭉쭉 포스코 DX입니다. 쭉쭉쭉 결론적으로 포스코 DX의 고점 돌파가 나왔고 프로그램의 매수가 나왔는데 야 이거 설명을 제가 너무 길게 했다. 안 그랬으면 지금 촘촘하게 매수를 했을 텐데 결론적으로 그 라이브 방송에 같이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편입 설정이 뭐 편하게 잡히셨겠죠. 저 부분도 같이 또 놓고 볼 거예요. 47,500원으로 일단 문자 발송을 하는데 이야 이게 지금 47,500원에 변동이 한번 출렁 나와줘야 돼요. 48,000원 바로 뚫고 가기 전에 압축을 하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한 번 더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에 대해서 앞부분에 녹화한 거 이거 언제 볼 거냐고 다른 분들은 라이브 방송은 보기 싫어도 듣고 계신 거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시라고 하는 거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빨리 찾아오시고요. 나는 지금 이번 장에 엄청난 기회에 2,500포인트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진짜 원금 회복하고 초대박 좀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방송할 때 아무도 안 듣고 계셨나요? 단 한 명도? 9시 40분 거 녹화 다시 보세요 그러면 지금 강의가 끝난 지가 언젠데 이거를 계속 해놓냐고 홈페이지 담당 명확하게 지정해놓고 팍스 방송국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양반들이 지금 교육 강좌 끝났으면 일요일이라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출근하자마자 빼고? 그러니까 귀책 사유를 주란 말이야. 디자인하는 분이 홈페이지까지 하게 됐으면 디자인 하신 분이 마무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방송국이 문제야? (1분이나) 걸려 2분이나 걸려 이거 빼는 거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모니터링 할 때? 응? 장이 나빠 뭐가 나빠 지금 이 좋은 장에
아 진짜 너무 드레시네 진짜. 마이크 켜놓고 이렇게 해야 돼 꼭. 이것도 몇 번을 바꾸라 그랬어. 이것도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시간 걸리니까 몇 번을 바꾸라 그랬어. 오늘도 왜 하냐고 일요일날 다 한 거를. 죄송합니다. 찾아오실 분들 찾아오시고 요 주봉 월봉까지 마무리 얼른 지어놓고 문자 사인 나갔으니까 문자 사인 대로 대처하시고요. 아우 진짜 참 버겁네요 버거. 거래대금 거래량 기준에 일단 개별된 목표주가 설정할 때 거래대금 빼고 차트 잘라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그 고점 넘길 때에 오늘 기준에서도 거래가 이제 1100만 주 실려줬어요. 더 터져야 돼요. 마감 때까지. 11시에 1100만 주니까 최소 2500만 주 정도는 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0만 주 그리고 2500만 주 그 정도 그리고 최소 범위는 2000만 주 정도 실려줘야 일단 이번 랠리가 끝이 안 잡히고 이제 한 템포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1차 몸통의 범위를 이걸로 잡는 거고요. 1차 몸통의 범위를 그리고 2차 몸통의 범위를 여기까지로 설정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차 갭에 대한 목표 주가, 2차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여기다 써주시고 아이고 장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종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참 차익 실현 범위도 오버슈팅 나오면 설정을 할 건데 지금 수급 개선되면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굳이 이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를 잡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부분 올려드리고 고란초선님 순간적인 매도가 되셨는데 그게 뭐 오히려 또 긍정적일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여간에 뭐 우리 기준점은 정점이 인식이 되고 나서의 흐름으로 기준을 잡으니까 그거 좀 더 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주봉 기준은 나중에 자르죠. 뭐 지금 주봉 기준하고 월봉하고 다 자르긴 해야 되는데 일단 이만큼 해서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차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올려드릴게요.